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살기 고수회전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매일 흔들리는데요. 이 말이 참 공감되는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그 외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면서 쏠림 현상이 과도했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 국민성장펀드가 판매됩니다.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묶고 자금의 상당 부분을 코스닥 기술특례 기업과 또 비상장사에 집중하도록 설계됐는데요. 과연 이 펀드가 조용한 코스닥 수급 개선의 촉매자가 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실탄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찾아가시죠. 오늘은 최진성, 김동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시간은 두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유망 섹터와 그 안에 최선호주 두 가지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두 전문가가 준비한 관심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먼저 최진성 전문가가 준비한 유망 섹터 화면 통을 만나보시죠. 네, 2차 전지 업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전쟁 속에서 더 부각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캐즘이지만 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 판매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요. 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 기대감에 ESS가 또 새롭게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다시 제2의 전성기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제가 관심주로 2차 전지 종목을 몇 번 추천을 드렸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관심주하고 탑픽으로 연속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만 봐도 벌써 100% 이상의 그럼요. 수익률을 기록 중이면서 신고가를 지금 행진하고 있거든요. 최근 2차 전지주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배경은 한마디로 전기차 회복 기대와 ESS 성장 기대가 동시에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중동 전쟁 이후에 고유가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고, 유가가 높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경제성이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그동안 눌려있던 2차 전지 투자 심리를 빠르게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과거에는 2차 전지 시장을 전기차 중심으로만 봤다면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 전력망 안정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슈까지 겹치면서 배터리의 활용처가 전기차를 넘어서 전력 인프라 쪽으로 넓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KLX 2차 전지 탑10 지수가 3월 저점 이후에 50% 넘게 반등을 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했다는 평가 속에서 신고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올해 전기차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4월 셋째 주 만에 신규 등록이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이 고유가 때문일까요? 유럽에서도 실제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올 들어 벌써 10만 대가 넘기게 이렇게 팔린 걸 보면 전문가님, 이제 전기차 캐즘은 끝났다라고 봐도 될까요?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4월 17일 기준입니다. 10만 대를 넘어섰고, 특히 2024년 9월 둘째 주, 2025년에는 7월 둘째 주에 10만 대를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벌써 4월 중순에 이 숫자를 넘어선 거죠.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누적 등록 대수인데요. 4월 15일에는 누적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첫째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으로 전기차 경제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둘째는 국내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확대 효과가 누적이 되고 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로 ESS 수요까지 커지면서 배터리 업종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기업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런데 최근에 대규모 수주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그렇다면 정말 올해를 기점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업황의 바닥은 네. 상당 부분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작년에도 2차 전지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렸고, 네. 뭐 올해 들어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이 주가가 반영이 됐다면, 네. 올해부터는 이제 바로 기업 실적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회복이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별화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몇 년간 2차 전지 기업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명확했죠. 전기차 수요 둔화,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 그리고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부담, 그리고 공장 가동률 저하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전기차 경제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유럽과 국내 전기차 판매 회복 신호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ESS,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가 새롭게 붙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발표 방향도 이쪽으로 다 선회를 하고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전년 대비 적자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력용 ESS라든지 UPS 그리고 BBU 수요 회복을 실적 개선 요인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또 하반기 분기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3월 9일 고수회전 방송에서요. 최진성 전문가께서 삼성 SDI 40만 원대 알려주셨고요. 지금 100%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새롭게 진입하고 싶거나 그 뒤를 이을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그 안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업황 안에서 지금 주목하면 좋은 탑픽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거의 2년 만에 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 길었던 침묵이 드디어 보상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한 요인으로는요. 포스코홀딩스가 증권가의 실적 전망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했죠. 주력인 철강 사업이 다소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 ENC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자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자회사 실적이 좋아서 어닝 서프를 기록한 걸까요? 이번 포스코홀딩스의 급등의 핵심은 철강 부진을 자회사와 그리고 신사업이 메웠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연결 매출은 17조 8,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1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24.3%, 순이익은 57.9%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내용을 보면 주력 철강 사업은 아주 좋았다고 보긴 어려운데 판매량은 늘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원료비 부담 때문에 포스코 개별 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철강법인의 판매 확대와 원가 절감 효과가 이를 상쇄를 했고 여기에 자회사 실적이 개선이 크게 작용을 했죠.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판매 확대와 고부가 제품 비중 증가로 흑자 전환을 했고 포스코 아르헨티나와 포스코 피발라 리튬 솔루션도 생산량 증가와 리튬 가격 상승으로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등 에너지 사업 호조를 이어갔고 포스코 ENC도 일회성 비용 해소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철강은 부진했지만 에너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리튬 등 자회사 실적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고품위 광석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호주의 광산 기업이죠. 미네랄 리소스와 리튬 광산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원료를 확보함으로써 이 공급망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번 포스코홀딩스의 호주 리튬 광산 지분 확보는 단순한 투자라기보다는 네. 이제 원자재를 확보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의 핵심 원료를 직접 잡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봐야 되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광산 기업 미네랄 리소스와 약 7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호주 대표 리튬 광산인 워지나 그리고 마운트 마리온 광산 생산물 일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 두 광산은 고품위
경암형 리튬, 즉 스포듐민을 생산하는 자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째는 원료 수급 안정성입니다.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하거나 공급 경쟁이 심해질 때 원료를 외부에서만 사오는 기업과 지분을 통해서 직접 확보한 기업은 원가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둘째는 비중국 공급망 강화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호주산 리튬을 확보하면 향후에 북미라든지 유럽 고객사와의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포스코 그룹 내부의 밸류체인과의 연결성인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원료를 확보하고 이를 수산화 리튬 등으로 가공한 뒤에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사업과 연결하면 원료부터 소재까지 이어가는 수직 계열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번 호주 광산 투자는 포스코 홀딩스가 단순 철강 회사가 아니라 리튬 원료와 2차 전지 소재를 함께 가져가는 종합 소재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의 2차 전지 공급망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트를 잠시 보시면 전형적인 V자 반등을 그리고 있거든요. 2024년 한 해 동안 50% 가까이 빠졌던 주가가 작년에 20%가량 정도 반등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만 70% 안팎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 보유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네네. 같고 보유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접근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 종목을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바라고 네. 그리고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눌림목을 좀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은 45만 원 전후까지 매수를 해주시고 눌림이 나타난다면 40만 원 초반까지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6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기적인 그 수익률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철강 회복에 더해서 2차 전지 소재 수직 계열화가 본격화되면 단순 철강주가 아니라 종합 소재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는 목표 주가는 100만 원. 네,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또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그 안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진성 전문가의 두 번째 토픽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역시 올해 1분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 장기화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이 질적 성장 전략을 통해서 실적 반등에 성공을 했죠. 실적 회복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배경부터 일단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도 안 좋긴 안 좋았지만 네. 차트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았는데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그랬죠. 그쵸.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턴어라운드 배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보다 질로 간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575억 원, 영업이익은 17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였던 약 58억 원을 크게 웃돌면서 실적 회복의 신호를 보여줬죠. 배터리 소재 부분도 전분기 612억 원 적자에서 이번 1분기에는 11억 원 적자까지 손실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인데요. 양극재 사업에서 NCA라든지 N87 같은 하이니켈 제품 판매가 늘고 신규 시장 판매도 확대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물량만 늘린 것이 아니라 마진이 나오는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기초 소재 부분에서도 생석계 설비 효과가 나타나면서 비용 부담을 낮췄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의 성장 축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전기차 시장뿐 아니라 ESS용 LFP 양극재, 인조 흑연 음극재 같은 비전기차 배터리 소재도 사업을 키우고 있죠.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로 ESS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단순히 업황 반등을 기다린 게 아니라 고부가 양극재 확대, 원가 효율화, 그리고 ESS 소재 진출을 통해서 실적 회복의 발판을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보다 질, 이 전략이 통한 것 같은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변화하는 이 시장 환경에 맞춰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이 ESS 수요를 겨냥해서 앞서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LFP 양극재 사업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양산 속도도 좀 빠르게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 ESS용 LFP 시장에서 충분히 선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단순히 LFP도 하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네. 이미 투자와 라인 전환, 양산 일정이 구체화로 잡혀 있다는 거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LFP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서 기존 포항의 양극재 공장의 NCM 생산 라인 일부를 LFP 양극재 생산 라인으로 개조해서 연내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여기에 포항의 영일만 산업단지에는 ESS용 LFP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고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이 공장은 향후 연산 최대 5만 톤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캐즘 부담이 있지만 ESS 시장은 완전히 다른 흐름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망 안정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대용량 저장 장치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강한 LFP가 유리합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기존에 하이니켈 양극재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고부가 NCA라든지 N87과 ESS용 LFP를 동시에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1분기에도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신규 시장 판매 증가로 배터리 소재 부분 적자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정리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전기차 회복만 기다리는 기업이 아니다. ESS라는 새 성장 시장을 선제적으로 잡으려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반등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시장은 그동안 중국의 동무대나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베트남에서 이 인조흑연 음극재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이 판도를 흔들고 있는데요. 음극재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이런 움직임이 기업 성장에 좀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전문님? 네, 맞습니다. 이번 베트남의 인조 흑연 음극재 사업은 포스코 퓨처엠의 성장성에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단순히 해외에다가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게 아니라 음극재 공급망을 중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변화하는 전략적 투자이기 때문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베트남의 타이 응웬성으로부터 인조 흑연 음극재 사업 투자 등록증을 받았고 약 3,570억 원을 투자해서 올해 하반기 1단계 공장을 찾고 갈 계획입니다. 양산 목표는 2028년인데요. 특히 1단계 투자 물량에 대한 고객사 확보를 이미 마쳤고 추가 수조가 들어오면은 2단계 투자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음극재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중에서 인조 흑연 음극재는 고성능 전기차와 ESS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글로벌 음극재 시장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최근 무역 규제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수록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 생산 기지는 포스코 퓨처엠에게 비중국 공급망 그리고 원가 경쟁력, 고객사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카드가 됩니다. 베트남은 제조 비용이라든지 물류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글로벌 배터리 자동차 고객사들과 연결을 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에 이어서 음극재까지 해외 생산 기반을 넓히면서 2차 전지 소재 종합 기업으로서 체력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는 이 베트남 공장이 실제 수주 확대와 이익 개선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까지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이렇게 일제히 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이 종목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실까요?
이 종목 목표가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포스코 피처엠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광폭주라고 봐도 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접근 전략을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접근 전략을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접근 전략은 24만 원 전후까지 매수를 해주시고 혹시 눌림이 나타난다면 20만 원 초반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보시기 바라며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 포트폴리오 즉 앞에서 포스코 홀딩스와 설명과 똑같습니다. 좀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포인트는 자 하이니켈 양극재 중심의 고부가 제품 확대에 더해서 ESS용 LFP 양극재, 인조 흑연 음극재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면서 2차 전지 소재 종합 기업으로 재평가되기 때문에 특히 포스코 그룹의 리튬 원료 내재와 베트남 음극재 생산 기지, ESS 시장 성장이 맞물리면 중장기적으로 보는 목표 주가는 100만 원. 네, 오늘 2차 전지 업황 안에서 최선호주 2가지씩 만나봤고요. 실시간 장중에 두 종목의 수익 극대화 전략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화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께서는 화장품 업종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최근 또 시장에서 K뷰티 관련주들이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수요 회복 그리고 북미 유럽 채널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인플레이션 시리즈로 항상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대우건설도 얘기를 해주셨고 예. 그다음이 삼성 E&A 예.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는 철강 쪽 예, TCC 맞습니다. 스틸이라든지 철강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그래서 너무 업황 기대가 됐는데 화장품을 준비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어떤 업종을 가져올까 하다가 5월 달에는 이제 화장품 업종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건 아니고 다음에는 하겠지만 노봇 업종도 같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화장품을 가지고 왔는데 조수빈 앵커님, 네. 앵커님도 보통 이제 한 4월 달, 5월 달, 6월 달로 가면서는 뭐 화장품 뭐 이런 색조 화장품 이런 거 되게 많이 관심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날이 따뜻해지면은 막 네. 나가고 싶고 그러려면 옷도 사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이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여기서 보면 글로벌 수요 회복과 또 이제 북미, 뭐 유럽 채널 확대 기대감까지 빠르게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제 1분기에 우리나라 유럽 화장품 수출은 이제 전년 대비로 보니까 한 53% 정도가 증가를 했고 또 미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장품 하면 미국이랑 유럽인데 거기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네. 뭐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등 이 수출 주요 지역이 모두 다 3월 수출액이 앞자리가 바뀌는 그러한 좀 기적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APR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영국에서만 한 300억 원 정도의 이 매출을 올렸고 또 요즘에 이제 주가가 실리콘토도 좋은데 실리콘토는 유럽에서만 한 1,400억 정도의 매출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런 상태에서 뭐 달마 글로벌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의 그 코스알엑스 또 VT 같은 종목군들이 유럽에서도 강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성장 덕에서 이제 상장 지수 펀드 요즘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뭐 ETF인데 이 화장품 뷰티 ETF에 요즘에 또 자금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 수익률을 제가 월간으로 보니까 네. 이번 달에만 한 14% 정도의 벌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주요 화장품 주식들이 대거 이제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 상승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에는 그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고려를 한다면 아마도 이제 5월달에 화장품 수출 증가율 또한 기대를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동아 전문가의 대우건설 그리고 또 현대건설도 있었고요. 삼성 E&A 모두 다 지금 세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철강 쪽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 오늘 화장품 업종 얘기해 주셨는데 화장품 섹터 관련해서 세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그 안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전문가님이 뽑아오신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어온 이 한국콜마가 창업 36년 만에 대기업 반열 진입을 했는데요. K뷰티 호황을 타고 국내외 고객사를 확대하면서 자산 규모를 좀 빠르게 키웠습니다. 선케어 주문 확대, 그리고 국내 인디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에 힘입어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 종합 선물 세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밀었던 게 이제 코오롱그룹이었고 또 이제 하나그룹을 많이 밀었었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가지고 나오는 주식도 이제 콜마그룹이라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특히나가 화장품 ODM 기업의 최초로 대기업으로 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동사뿐만 아니고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계열사까지도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36년 만에 이제 K뷰티의 대표 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1990년도에 직원 4명이나 출발했습니다. 지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네네. 지상으로 와서 36년 만에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작년 기준에 콜마 기업의 자산 총계를 보니까 5조 2,428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분포도를 보게 되면 한국콜마가 1조 5,290억 원, 그리고 HK 이노웨인이 2조 969억 원, 그리고 지주사가 이제 콜마홀딩스인데 5,461억 원입니다. 그리고 콜마 B&H가 5,206억 원으로 자산이 이제 5조 원이 넘어서면서 K뷰티의 상승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규 고객사 수주가 늘고 또 글로벌 다국적 기업 매출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생산 효율이 큰 인기를 요즘에 몰고 있는 게 인디 브랜드사들의 이 히트 제품 주문이 좀 급증을 하면서 1분기 매출이 3,310억 원, 영업이익이 442억 원 정도를 낼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영업이익이 일단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좀 냈습니다. 해외 시장 역시도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 화학 기업인 이스트만과의 이 업무 협약 여기에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이번에 보니까 이 공장을 좀 준공을 해서 연간 3억 개에 이르는 이 생산 능력을 좀 확보를 했는데요. 캐나다 법인까지 합쳐보니까 한 4억 7천만 개 정도의 제품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캐퍼를 이번에 좀 확보를 했고요. 아울러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 시기가 좀 이렇게 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제품 개발 주기와 제형 구현 능력, 또 트렌드 이 반영 속도, 품질의 안정성 등을 따져본다면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로 더욱더 몸집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또 한국콜마가 두피용 선케어 제품으로 국내 신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이제 선케어는 얼굴을 넘어서 머리 끝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 이 용도와 제형별로 선케어 제품이 세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전문가님, 이 선케어 쪽 관련해서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놀란 게요. 보통 선크림을 얼굴에다만 그러니까. 바르잖아요. 근데 몸에까지는 바르거든요. 몸에 바르는데 요즘 네. 머리에 바르는 건 저도 좀 처음 생소한데요. 네. 아무튼 이걸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이 두피 선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는 아직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유럽인들 특히나가 좀 탈모가 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케어 제품에 대해서 두피에 바르면 모발이 뭉치는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좀 떡진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이 한국콜마가 개발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한국콜마의 이 자외선 한계를 뛰어넘어서 최적의 수용성이라든가 친유성 또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최적의 제품이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한국콜마는 이 스칼프 선 미스트와 또 스칼프 선 스프레이 등도 좀 개발 중인데요. 두피 자외선 차단제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이 두피 전용 클렌저 개발에도 지금 현재 착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 K-선 케어 제품이 놀랍게도 1.6초에 한 개꼴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세계적인 큰 인기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피 케어 제품도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하면서 인기몰이를 함께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피 선케어 제품 저도 좀 혹하는데요.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 한국콜마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가 또한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상향 조정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과연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실적도 좋지만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상법 개정안 때문에 이렇게 그룹사가 잘 되는 경우에는 다 같이 좀 잘 되고 또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사실 가지고 나온 배경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저축 매매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보자. 이제 그런 측면이고 또 이제 지금 그룹사의 다른 종목도 함께 투자를 해보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지만 단기 매매를 하시고자 하는 또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정고점인 11만 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진입은 8만 5천 원에서 8만 8천 원, 손절가는 7만 원 이탈 시에 비중을 좀 축소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게 이제 한국 콜마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또 왜 추천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중대형 화장품 뷰티주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400조 원 정도, 한 350조 원 정도 그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는 울타뷰티라고 있습니다. 근데 울타뷰티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3조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을 해봐야 한 2조 원밖에 안 되고요. 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4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 가치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10%, 20%만 돼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 100%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 현실 가능한 가격을 말씀드리면 2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콜마 그룹 계열사들도 같이 보면 좋다.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카카오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그 안에서 다른 종목들도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토픽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VT입니다. 자, 전문가님 VT를 또 준비해 주신 이유부터 빠르게 들어볼게요. 요즘 시청자분들 보면은 주식 자체를 좀 이렇게 사고는 싶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가치를 잘 모르니까 또 부실주를 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준비해 온 주식이 VT입니다. 네. 창업 이후에 잘 나갔었던 배경에 대한 부분은 방탄소년단, 뭐 지금도 잘 나가죠. BTX라고 볼 수 있는 이분들을 모델 삼아서 이 BTX 화장품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기업이 바로 VT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도 BTS와 이 콜라보로 향수를 출시해서 또 대박을 쳤고요. 뭐 이런 아주 좋은 기업들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즘 직접 피부 케어를 하는 홈케어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최고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 이 마이크로 니들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다이소에 가시면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니들샷의 마이크로 니들 제품 대부분이 이 VT 제품으로서 지금 현재 보니까 한 50여 종류의 이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주가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7월 달을 기준으로 보니까 4만 5천 원 정도의 고점을 만들었는데 10개월 사이에 16,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70% 가까이가 주가가 내려갔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100%가 올라가도 150%가 올라가도 작년 고점은 만들 수가 없는 이런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데 실적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정말 찾기 힘든 저평가 알짜배기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VT의 리들샷이 거의 없어서 못 샀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지난해 북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면서 올해 또 견조한 외형 성장을 이어나간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가장 의미 있었던 글로벌 성과들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 사러 가고 싶으시면 화장품 사러 갈 수 있고 또 이제 피부과 가고 싶으면 피부과를 갈 수 있는데 북미는 땅이 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과를 한번 가라는 게 이게 사실 보통 일은 넘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사기도 사실 조금 쉽지는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본의 인기에 의해서 지난해 북미 시장을 공략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굉장히 외형 성장에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2025년도 4분기 연결 매출이 1,150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네. 예, 연간 매출 역시 4,367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9.3% 정도로 성장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요. 북미 최대 뷰티 유통 채널인 이 울타뷰티와 신규 라인을 론칭을 하면서 미국 매출 전년 대비해서 무려
326%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에 2017년도 이 BTS 방탄소년단과 계약 이후에 9년 만에 올데이 프로젝트 이 모델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가장 핫플레이스인 이 성수 팝업 이벤트 진행을 통해서 해외 여행객이나 또 국내 소비자 이 대상 브랜드를 통해서 접점을 굉장히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브랜드 컨셉 구축과 또 가치 확산을 위해서 전략적 마케팅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고성장 기반을 하고 있는데 뭐 유럽, 중동 등 이 신규 지역의 성장 모멘텀까지도 지금 현재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단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중장기로 보시나요? 단기도 이제 5월 달이니까 한 번은 좀 급등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너무너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VT에 대한 부분은 좋은 거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다고 보고요. 차트를 보시면 2025년도 6월 중에 45,500원을 찍고 한참 하락을 해서 네. 현재 16,000, 7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래량 박스에서 거래가 없다가 요즘에 5월 달이 되자마자 바닥권에서 2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두 번이나 터졌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보시면 그러면 이건 뭐냐면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런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이 바닥에서 거래가 터질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 밴드는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16,000원, 17,000원에서 좀 보시고 다음 주 뭐 내일부터 한번 매수를 하셔도 분명히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정도에선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21,000원 정도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보면 한 20% 정도의 수익이니까 그런 정도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25년도 6월 달에 45,500원의 고점을 찍고 그 당시 실적과 지금 실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똑같은데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60%, 70%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현실 가능한 중장기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전문가의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반도체 다음은 어느 쪽일까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두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출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평일 실시간 장중에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더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네,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두 전문가가 앞으로 증시를 뜨겁게 달굴 관심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방송에서 나눠드리지만 종목명은 카카오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종목명 공개됩니다. 자, 오늘은 최진성 전문가님부터 관심주 바로 만나볼 건데요. 전문가님 지난 방송에서 반도체 투톱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무거운 종목들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21만 원에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잖아요. 들어가도 된다. 네네. 그런데 30%나 넘게 올랐고 SK 하이닉스도 거의 한 47%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 2차 전지 쪽으로는 삼성 SDI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광통신주도 있었고 오늘은 어느 섹터를 혹시 관심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뭐 에너지이면서 또 2차 전지도 있고 오. 종합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그 광통신도 그렇고 그리고 반도체 투톱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함부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 함부로 매도를 하면 안 되고 네. 또 어느 정도 뭐 저항 라인이라든지 거기 부딪혔을 때는 네네. 차익 실현을 일부는 하되 일부는 또 보유하고 분할로.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관심주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함부로 다 매도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오늘 관심주는 제가 이제 관심주를 소개해드리면 계속적으로 이 광폭주를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관심주 또한 광폭주이면서 이제 좀 새싹이 좀 돋아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광폭주들은 추천드리면 또 단기간에 한 100% 이상의 수익률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에 대해서 또 간략하고 명확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핵심은 딱 세 가지인데요. 정유 실적 회복, 그리고 LNG 사업 안정성, 그리고 자회사의 ESS 전환 기대감입니다. 첫 번째는 중동 전쟁 이후에 유가와 정제 마진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정유 부분의 실적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와의 합병 효과인데요. 이제 관심주는 단순 정유주가 아니라 정유, 화학, 그리고 윤활유, LNG, 배터리를 함께 가진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중요한 배터리 자회사인데요. 아직 배터리 부분 적자 부담은 남아있지만 ESS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자회사는 미국 ESS 업체에 2026년부터 30년까지 최대 7.2기가와트 규모의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고 미국 데이터 센터 에너지 개발사들과도 ESS 공급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관심주는 정유가 실적을 받쳐주고 LNG가 안정성을 더하고 배터리 자회사의 ESS 전환이 주가 재평가 포인트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이지만 2차 전지, ESS 기대감까지 같이 안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관심주의 앞으로 좀 투자 전략이 제일 중요하겠죠. 전문가님, 가격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한 관심주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2021년 2월에 32만 2천 원 정도를 찍고 2025년 5월에 8만 원대까지 추락을 한 종목입니다. 이제 주봉을 좀 막 돌파하고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접근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접근 전략은 13만 원까지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눌림이 나타난다면 12만 5천 원까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수익 구간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포인트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단기 수익 구간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0만 원과 돌파를 보시기 바라며 장기적인 투자로 보신다면 32만 원과 돌파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12만 원 정도를 잡아드리는데 12만 원 이탈 시에는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매수하는 접근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까지 2차 전지 쪽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삼성 SDI로 지금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뒤를 이을 종목, 오늘의 관심주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바로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동화 전문가가 직접 고른 관심주는 또 무엇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관심주도 정말 지난 방송에서 수산인더스트리 알려주셨잖아요. 예. 정말 큰 상승률 2주 만에 25%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저희 3월 30일 고수회전 방송에서 삼성 E&A 한 달 반 만에 대략 수익률 100%를 넘겼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관심주. 대우건설, 맞아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일단 수익률이 한 100% 정도 나왔고요. 야, 그리고 지난번에 철강주도 TC스틸 같은 맞아. 경우도 그 4월 28일 날이었나? 네. 상한가 나와서 한 30% 급등 나와서 현대제철도 오르고. 예, 현대제철도 한 20% 이상 올랐었죠. 예. 오늘 관심주 뭘까요? 일단 제가 네. 작년도 올해 사실 친구분들과 종목을 나눴던 90%의 종목군들은 전부 다 그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뭐 전력기기라든가 뭐 또 조선주라든가 또 반도체라든가 뭐 로봇 정말 많이 했죠. 뭐 이런 전부 다가 또 뭐 좀 통신주라든가 또 뭐 지금 보면 오늘 가지고 나온 주식도 네. 사실은 이제 광반도체 주식이나 반도체 쪽에 또 지금 보면은 양자 컴퓨팅이 요즘에 보면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보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예, 그 관련주를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종목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예. 힌트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다. 네.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랑도 또 매출 구조들이 좀 있어나가지고 잘 보시면은 좋은 수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더 이제 가격 전략이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 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실전 매매에서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팅 이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좀 진입한 이후에 네. 거래량이 굉장히 또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2주 정도의 거래 휴식기를 가지면서 가격 라인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급등 속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네이저 및 또 이 광소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은 15,000원 정도에서 진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역시 한 2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를 보도록 하겠고 장기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를 보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전문가께서 준비해주신 관심주들은 정말 시장에서 뜨겁습니다. 재건주들이 오를 때는 대우건설 그리고 삼성 E&A로 좀 상승률을 크게 챙기시고 시장이 쉬어갈 때 수산 인더스트리가 또 폭등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철강주 TCC 스틸까지 오늘 관심주는요. 여러분 양자 컴퓨터 쪽이고요.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바로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전문가는 매주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요. 실시간 장중에 계속해서 두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매일 장중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잠시 후 본 방송이 끝나면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함께하신 최진성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이 이어집니다. 들어오셔서 못다한 이야기들 또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들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